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은 현재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하고 이 저항선 맞고 다시 3.12%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CES 2025에서 워낙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것은, 그리고 앞으로 이런 하락이 일어날 것은 오픈 AI를 방해하는 놀라운 AI 모델인 딥시크 때문일 수도 있다는 포브스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은 의도하지 않게 중국이 미국 경쟁사, 그것도 AI 칩에 대한 접근을 모두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앞지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스타트업이 종종 대기업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증명합니다. 희소성은 혁신을 낳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 R1입니다. 오픈 AI의 O1과 경쟁하는 복잡한 문제 해결 모델인 딥시크 R1은 성능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급등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훨씬 더 적은 수의 덜 강력한 AI 칩을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훨씬 더 빠르게 구축했다고 합니다. R1의 성공은 기업에 이룰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더 저렴한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때 효과적인 AI 모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픈 AI의 모델은 성능이 가장 뛰어나지만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 캐파시티의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재무 수익을 예측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실리콘밸리 기반 스타트업의 공동 창립자인 안토니 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9월 푸의 회사는 딥시크가 비용의 약 4분의 1로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고 테스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 여름 브레인 러시라는 책을 펴내면서 미국에서 생성형 AI의 미래가 대형 기술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를 닷컴 버블, 당시 미국의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대조를 해보았었는데요. 당시에 2888건의 IPO가 이루어졌고 현재 미국 생성형 AI 스타트업의 경우 IPO는 0건이었습니다. 딥시크의 성공은 미국에 본사를 둔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자에 대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이 더 적은 칩으로 강력한 AI 모델을 구축하고 더 빠르게 시장에 출시한다면 LLM 개발자가 딥시크의 덜 발전된 AI 칩을 덜 사용하는 전략을 모방함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수익은 더 느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1월 26일 이메일에서 우리는 논평을 거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딥시크의 R1의 뛰어난 성능, 낮은 비용, 더 짧은 개발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딥시크는 미국의 주요 벤처 캐피털리스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 중 한 분은 딥시크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놀랍고 인상적인 혁신 중 하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딥시크의 기술은 오픈 AI와 구글과 같은 미국의 경쟁사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월 20일에 출시된 이 회사의 R1 모델은 더 적고 덜 진보된 칩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미국 개발자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건너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경쟁자입니다. 라고 저널은 언급했습니다. 생성형 AI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고 킬러 앱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필요한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R1의 오픈소스 모델은 매우 잘 작동하고 오픈AI와 구글의 모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R1은 허깅 페이스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는 모델로 벤처베스트에 따르면 109,000건 다운로드 되었으며 비용의 3에서 5%만 차지한다고 합니다. 오픈 AI의 O1에 비해서요. R1은 또한 사용자가 오픈 AI와 퍼플렉시티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구글의 제미나이 딥서치와만 경쟁합니다라고 벤처베스트는 언급했습니다. 딥식은 R1을 빠르게 그리고 더 낮은 비용으로 개발했습니다. 딥식은 최신 모델 중 하나를 560만 달러에 훈련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안트로픽 CEO 달리오 아모데이가 2024년 모델 훈련 비용으로 언급한 1억에서 10억 달러보다 훨씬 적다고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딥식은 V3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비슷한 크기의 모델들을 훈련하는데 수십만 개의 칩이 필요한 것과 비교했을 때 2,000개가 넘는 엔비디아 칩 클러스터를 사용했습니다. UC 버클리 연구원이 호스팅하는 플랫폼인 챗봇 아레나의 독립 분석가들은 1월 25일에 V3 및 R1 모델을 챗봇 성능 부분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딥식의 CEO는 80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를 관리하는 량 웬팡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하이플라이어리라는 이름의 그의 헤지펀드가 AI 칩을 사용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턴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량은 아웃사이더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그는 인간 수준의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딥식을 시작했습니다. 량은 칩의 작동 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뛰어난 인프라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헤지펀드에서 딥식으로 최고의 인재를 데려왔습니다. 딥식은 워싱턴이 즉 미국이 엔비디아가 가장 강력한 칩인 H100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을 때 수혜를 입은 것입니다. CNBC에 따르면 이로 인해서 현지 AI 회사는 덜 강력한 현지 칩인 엔비디아 H800에 제한된 컴퓨팅 파워의 희소성을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해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량의 팀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식의 성과에 대해서 매우 감명을 받았고 딥식의 새로운 모델을 보면 추론 시간 컴퓨팅을 수행하는 오픈소스 모델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식과 슈퍼컴퓨팅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라고 CEO 사티아 나델라가 세계경제포럼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는 중국에서의 발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딥식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엔비디아의 칩 수요 증가가 둔화될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딥식의 성공은 미국 AI 정책의 변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엔비디아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해질 것입니다.
엔비디아 칩의 중국으로의 수출 제한 정책은 딥시크와 같은 신생 기업들이 효율성, 리소스 풀링, 협업을 우선시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딥시크는 R1을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H800의 낮은 처리 속도를 사용하도록 교육 프로세스를 재설계했다고 전 딥시크의 직원이자 현재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의 컴퓨터 과학 박사 과정생인 지한 왕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말했습니다. 한 엔비디아의 연구원은 딥시크의 성과에 열광했습니다. 딥시크의 결과를 보고하는 논문은 체스와 같은 보드게임을 마스터한 선구적인 AI 프로그램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 그랜드 마스터를 먼저 모방하지 않고 처음부터 구축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석 연구 과학자인 짐 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딥시크의 성공이 엔비디아의 성장률을 억제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분명히 수익성 있는 강력한 생성형 AI 모델을 원합니다. 기업이 수익성이 높은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추구함에 따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낮으면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1의 낮은 비용과 짧은 수행 시간이 더 많은 상업적 관심을 계속 끌어들일 것입니다. 딥시크 기업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은 최첨단 칩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덜 강력한 GPU를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더 많은 스타트업이 딥시크 이룬 것을 복제할 수 있다면 엔비디아의 가장 비싼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딥시크의 전략을 따르는 스타트업이 더 적고 저렴한 칩으로 모델을 구축함에 따라 수익 성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수익 성장이 줄어들면 이 주가가 여기 횡보하는 이 추세에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현재까지 AI가 초기 단계이고 여기에서 필요한 삽과 곡괭이를 제공하는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 엔비디아의 GPU가 덜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가는 이제는 내려가는 것일까요? 자, CS 2025로 다시금 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여러가지 혁신적인 내용을 발표했었죠. 이 혁신 때문에 제가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획기적인 발표들이 어떤 게 있나? 엔비디아 코스모스 플랫폼은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 비전 AI를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모델과 영상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리 AI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라고 해서 물리 AI에 대한 개념이 나온 거죠. 그리고 토요타와 협업하면서 엔비디아 드라이브 OS 기반의 엔비디아 드라이브 AGX 차내 컴퓨터로 안전한 차세대 차량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 AI 뿐만이 아니고 자율주행, 그 다음 로봇 이쪽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먹거리 창출을 할 수 있고 수익원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크겠죠. 자, 과연 엔비디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성장성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